좀 운동 조금 했다가 막 까쩔거리면서 야 엄마 좀 가져와 봐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랜드 TV입니다. 오늘은 12년 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2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 예, 제가 대학을 다닐 때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그 오 땡땡땡땡 헬스클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진짜 어디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강릉에서 이제 강릉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다녔고 거기서 이제 체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도 그래도 꽤 좋은 편이었고 뭐 그때는 한 70에서 75kg 정도 나갔거든요. 좋은 편이었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선배님들이 헬스 트레이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의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 곳이 이제 오 땡땡땡땡 헬스클럽이었는데 강릉시에서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매니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좀 너는 좀 약간 좀 멸치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귀뜸은 듣고 갔는데 면접 그죠?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없을 시간입니다. 근데 딱 갔을 때부터 뭔가 기운이 내가 지금 던전에 들어가고 있는 스스압? 그게 느껴질 정도로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웨이트 존에 딱 5분이 모여 계신 거예요. 5분? 한 4분, 5분 정도? 근데 덩치가 기본 100kg 이상은 다 나가시는데 그냥 보디빌더 몸이 아니셨어요. 뭔가를 다들 하셨던 약간 엘리트 체육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됐지만 한 분 같은 경우에 뭐 프로 씨름 선수를 하셨었고 뭐 유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근데 일단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하신다는 건 삶에 약간의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배님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를 또 마음에 들어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또 남자분들이 또 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붙었어요. 뭐 사람이 뭐 급했는지 모르겠네, 바로 붙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다니게 됐는데 첫날 딱 갔을 때부터 느낀 게 요즘은 아마 그런 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트레이너다 하면은 약간 알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이나 좀 전에 말씀했던 그 형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레이너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랬는데 몇몇 아저씨들 있잖아요. 막 좀 운동 조금 했다가 막 까쩔거리면서 야 엄마 좀 가져와 봐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어린 나이에 좀 열받았었어요.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서 뭔가 좀 이제 제 운동 방식이나 이런 운동관에 대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점인데 저는 이제 맨몸 운동이나 턱걸이 뭐 딥스 거기 물론 웨이트도 좀 하긴 했었는데 그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몸도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이야 뭐 굉장히 비대해 보이지만 굉장히 날렵하고 빠른 뭐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했었는데 거길 가서 딱 느낀 게 굉장히 무시라는 거예요. 중량이 좀 후달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벤치 100kg 넘게 했었고 그래 중량 꽤 했을 때거든요. 막 턱걸이 많이 할 때였는데 60 이상 못하는 사람들은 중량봉에서 웬만하면 못하게 하고 저쪽 경량봉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나뉘어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량을 이제 많이 치게 되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게 2007년 8년도에 제가 데드리프트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지금 아마 싸이월드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이 190kg로 처음 들었던 영상이에요. 데드리프트를 처음 들었는데 190kg로 스윙스처럼 곱등이로다 들어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뭐 어디 무슨 보디빌딩 매니아인가 이런데 올렸다가 막 악플을 많이 달렸을 거예요 아마. 그 보디빌딩이란 수업을 또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 이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쪽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로 글로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와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고 중량을 많이 치기 시작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75kg, 80kg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80kg 지금 이제 100kg 정도까지 늘었으니까 제 키에 75, 80이면 그렇게 작은 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계셨던 형님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야, 이 코치는 진짜 몸 이쁘다. 이게 막 크고 막 무식하지 않고 굉장히 이쁜 몸이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키우고 싶은 조금 더 큰 몸이긴 했지만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캐릭터를 설명해드리면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프로 씨름 선수세요. 그것도 이제 저 백두급
그리고 뭐 말만 하면 아는 정말 유명 선수들이랑도 인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거 유튜브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뭐 동생들을 잘 챙겨주세요. 조금 무섭긴 무서워. 일단 키도 굉장히 크시고 그 당시에 130kg가 나가셨는데 근육질의 130이요. 씨름 선수가 130이 근육질로 나가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눈빛도 좀 약간 그 씨름 선수 김경수 선수라고 해야 되나? 들소 김경수 선수.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셔서 굉장히 좀 무서운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또 굉장히 동생들 잘 챙겨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씨름을 하신 형님께서 이제 멤버를 구축을 한 거예요. 멤버 어떤 멤버냐? 전국 줄다리기 멤버. 전국 줄다리기 대회가 있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척에서 기줄다리기라고 해서 행사가 있어요. 매년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대회 상금이 1,000,000원인 거예요. 1,000,000원. 50명이 하는데 1,000,000원이 어떻게 보면 뿜빠이면 얼마 안 되기도 하는데 그 형님께서 멤버를 모았는데 기본 멤버는 저희 쪽에 있는 그 오땡땡땡땡 헬스클럽에서 올스타 모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체중이 90kg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헬스장 이제 후반대니까 후반대 80 후반에서 90kg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제일 마르고 왜소하고 힘이 없어서 뒤에 가서 줄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크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멤버 중에는 아마 예전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 많이 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스트롱맨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트롱맨이 계셨어요. 스트롱맨. 옛날에 보면은 막 외국 선수들 막 들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아틀란트 스톤인가 막 이런 거 들고 그런 걸 하시는 그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모셔오시고 거기에 이제 워낙에 씨름 같은 경우 프로 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뭐 백두장사 염모모 선수님도 모셔오시고 뭐 한라장사 모모님도 선수님도 모셔오시고 거기 대학 선수분들도 모셔와서 거기다 뭐 이제 뭐 다른 욕도 선수분들 했더니 평균 체중이 한 130 이상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90kg 정도 나갔으니까 제일 말랐었고 제일 막내였어요. 아 막내 아니었구나. 멤버 중에 어느 대학 씨름 선수분들이 왔어요. 대학이니까 저보다 좀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한 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뭐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격투기나 UFC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크커라고 하실 거예요. 마크커. 태클머신이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드랑 UFC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 선수랑 굉장히 닮은 목이 굉장히 굵고 그 당시에는 호리호리했는데 호리호리는 아니었구나.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인상이 팍 남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비랜드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고 팬분들을 카카오톡 단톡방이라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몇 분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한 10분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딱 스쳐가는 게 딱 그 선수인 거예요. 이제 대학교 선수였던 그때 대학부 중에서 굉장히 제일 강인해 보였던.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야. 근데 그분도 제가 그 사람이었던 걸 몰랐고 저 역시 그 사람이었던 걸 몰랐는데 우연히 구독자와 이제 유튜버로 만난 거예요. 연락도 되고 그때 형님들이랑 연락도 하고 하면서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분은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세요. 최근에 TV에도 나갔고 그래서 저랑도 이제 뭐 가끔 카톡이랑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오땡땡땡 헬스클럽. 운동도 많이 배우고 진짜 자존심이라는 걸 좀 지키려고 무리해서도 좀 했어요.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2010년도에. 그게 왜 터졌냐? 그러니까 중량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거. 제가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기본 베이스는 그런 길거리 운동처럼 뭐 철봉, 딥스 이런 것처럼 맨몸 운동 위주로 거기다 순발력 위주의 훈련으로 해왔었는데 몬스터들 사이에서 제가 비비기고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벤치 중량도 늘려야 되고 스쿼트 중량도 늘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데드리프트는 내가 제일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뭐 190을 꼽등이로 들었지만 나중에는 뭐 200을 들고 230, 240 영상 중에는 꼽등이 230 든 것도 있고 한 40, 50까지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형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 있게 해준 제가 만약에 거길 안 갔으면은 지금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턱걸이만 하면서 평행봉만 하면서 뭔가 맨몸 운동에 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 스트리트 워크아웃 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오땡땡 헬스클럽에서
처음 리프팅이라는 걸 배웠고, 여기서 또 한 분 말씀드릴 분이 있어요. 이분 정말 미스테리. 그 당시에 제가 24살 때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보신땅집 사장님이었어요. 이거 말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보신땅집 사장님이셨는데 일단은 키가 한 170대 중반 정도 되셨고 몸무게가 88에서 90kg 정도를 항상 유지하셨으면서 50대인데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굉장히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셨고 거기에 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한 게 저랑 좀 비슷한 게,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턱걸이를 또 잘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강원도 뭐 체력왕 선발대 이런 데 가서 뭐 벤치프레스도 한 150 들고 턱걸이도 막 엄청 하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뭐 아니 그 힘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맨날 와가지고 그냥 무겁게 들고 소주 먹고 가가지고 뭐 보신탕 먹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뭐 보신탕을 이렇게 피하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에 진짜 한 일주일 동안은 딱 가면은 좀 그 강릉 사투리가 약간 북한말 같아요. 북한말. 약간 좀 끝이 세다고 그래야 되나, 억양이? 오래돼가지고 사투리 잘 못 쓰는데, 나 갓나라는 말을 어른들을 좀 썼어요. 이 갓나, 개갓나 미친 거 아니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온 것도 아니고 썼어요 막.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는데 막상 진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얘가 또 사람들이랑 또 부침성도 있고 또 생긴 것도 또 이제 뭐 인상 좋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이제 형님들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뭐 즐겁게 헬스장 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그 헬스클럽 오땡땡땡 헬스클럽에서 어떻게 보면은 던전 이게 쪼랩이 던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쪼랩이 던전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배우고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부딪히면서 했던 게 지금까지 뭐 다른 헬스장을 다니고 어디 뭐 사회생활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좀 기죽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센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들.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저도 이제 결혼하고 뭐 애 낳고 하다 보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 몇 분은 연락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SNS 같은 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게 없이 단절되신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드리기가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좀 죄송스럽더라고. 계속 연락도 안 하다가 연락한다는 게. 그래서 한번 연락은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강릉 쪽이나 한번 놀러 가게 되면 형님들한테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 엄청 진짜 막 높게 보였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다고 느꼈어요. 절대 얼굴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도 얼굴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0대 느낌이었어. 근데 그 포스라던가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어른스러웠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은 저기 있는 분들처럼 약간 좀 여유롭게 운동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멋있는 분들이고. 보고 싶습니다 형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